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1경 규모의 역대급 청약 흥행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LG에너지솔루션 아무래도 많은 분들 또 청약 넣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시장이 최근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역대급 청약 흥행을 보여줌에 의해 시장은 또 어떠한 영향을 또 받고 있고, 그리고 이후의 방향성과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주식은 어떠한 주식들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TV 행부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LG에너지솔루션 혹시 청약하셨나요?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실제로 청약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굉장히 뜨겁고 핫한 지금 역대급 규모의 흥행을 보여주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워낙 또 많은 자금이 쏠린지라 다른 종목들 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뒤숭숭하죠.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 뭐 카카오뱅크, 그 이전에 뭐 SK바이오, 그 전에 뭐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SK바이팜 등등등등 또 역대급 흥행을 보여줬던 IPO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 그 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자금이 이 새로운 주식을 IPO를 하기 위해서 일부 빠져나오는 흐름에 의해 기존에 있던 주식들의 등락이 좀 나오고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관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살짝 좀 미미한 상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슈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한 이슈만 좀 나오고 많은 분들도 아마 이쪽 위주로만 지금 관심을 좀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러한 흐름에 따라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사실 청약으로 쏠렸던 자금은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주식들로 팍팍팍팍 좀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가능성이 좀 높은 주식은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발빠르게 좀 준비하고 잡아보는 차원의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1경 청약 흐름에 따른 시장 영향과 주목해야 될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첫 번째, LG에너지솔루션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강의 순서 항상 세 가지 순서로 해요. Why, how, what, why, how, what, why, how, what. 왜 why? 첫 번째 이유를 알고, 두 번째 how, 어떻게 그 방법을 찾고, 마지막 우리의 행동 방침을 알아보는 what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왜 주목해야 되는가? 리포트를 보면서 좀 보시죠. 첫 번째 하나금융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1경의 무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경이다라는 숫자에 굉장히 낯선 숫자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억 내지 조까지는 그래도 익숙한데, 야,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갔을 때 그 경이란 숫자는 굉장히 낯선 숫자입니다. 경은 뭐예요? 1경은 만조죠, 만조. 1만조가 1경인데 그만큼의 큰 자금이 지금 쏠려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금액이 작년 코스피 IPO 공모금액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기관 수요 예측이 1경을 상회했는데, 자, 상장도 하기 전에 뜨겁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를 봤을 때 이런 이슈들이 좀 있죠. D-Day LG에너지솔루션 한 주라도 더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잘 봐, 청약개미 싸움이다. 자, 이거 뭐야? 이거 그 스우파 그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잘 봐, 언니들의 싸움이다 하는 거. 자, 그래가지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공모 개요가 지금 수요 예측 경쟁률이 2000대 1이 지금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지금 역대급이고 공모가는 한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총은 한 70조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약 예정일이 이제 18일, 19일 오늘 내일까지고요. 상장 예정일은 27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 아무래도 이 청약에 대한 관심이 워낙 또 많이 쏠려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청약 하루 전에, 이거는 어제 나온 기사였는데 청약 하루 전에 요거 청약하고 싶어가지고 증권사 신규 계좌가 무려 300%가 폭증했대요. 와. 왜? 계좌가 있어야 신청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 계좌를 새롭게 오픈한 게 3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관심도죠. 그래서 초반부터 뜨겁다. 이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90분 만에 무려 증거금이 15조, 청약 건수만 120만 건이 나왔습니다. 야, 최대 물량 KB증권에 70만 계좌가 넘게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어마무시한 기록입니다. 어마무시한 기록. 그만큼 정말 열기가 뜨겁고 지금 주식 투자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청약을 아마 신청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며, 저 역시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청약,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 시총이 70조 원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코스피 3위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후로 이제 SK하이닉스, 그 아래로 이제 누구? LG에너지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이후로 만약에 따상을 한다면 그러면 시총 2위까지 올라갑니다. 시총 2위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시총의 거의 절반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기업의 이익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치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의 거의 이제 아들격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LG화학의 아들격 기업이 삼성전자의 그 시총의 절반 가까이 따라가면서 시총 2위, 이거는 너무 고프리미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물론 지금 워낙 좀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뭐 막 상장 이후에 빡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빡 찍고 바로 다시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약을 하시는 거는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장 이후로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상장하게 되면은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코스피 시총 3위까지 올라가요. 시총 3위까지 올라갑니다. 자, 코스피가 어떤 시장이에요? 거의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죠. 대형주, 우량주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 요 대형주 투자에 관심이 많았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롭게 떠오르는 요 코스피 3위 종목이 딱 부각을 받으면서 어때요? 자, 대형주 예를 들어 코스피 200 기준이라고 봅시다. 자, 코스피 200에서 이렇게 이제 한 꾸러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죠. 자, 요 중에서 갑자기 나도 여기 껴정 하면서 들어온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인데, 자, 여기 이제 새롭게 떠오르면서 야, 뭐야 기존에 대형주에 관심이 많았었던 투자자들이 야, 기존에 우리 꾸러미에 이런 애들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애들이 나왔네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이탈되면서 새로운 애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이제 상황이 많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형주 수급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죠. 이 리포트에도 실제로 과거에 자, 삼성생명이 IPO 할 때 2010년입니다. 그때 삼성생명이 시총 4위 수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매도한 삼성생명을 받아냈겠지만 상위 20개 대형주의 매도 우위를 시현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코스피 수익률이 0.7% 상승을 한 반면에 증시의 하위권에 또 머물렀었다. 사이즈로 본다면은 시총 상위 20개 대형 기업들의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튀어나오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에서 수급이 이탈되고 얘를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들은 단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는 전후로 해가지고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경이 몰려요. 일경이라는 자금이 몰립니다. 어마무시한 숫자가 LG에너지솔루션을 청약하고 싶어가지고 모여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요 일경이라는 자금이 모여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금이 모두 다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 전체 일경의 자금이 다 일로 몰려요? 안 몰려요? 안 몰려요. 다 가진 않습니다. 이 중에서 균등 배분하면서 일부만 떼서 일로 갑니다. 그러면 자, 얘를 사고 싶어서 모인 자금이 일경이라고 쳐도 막상 쓰여지는 자금은 일경이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그 외의 자금은 어떻게 될 것이느냐? 결국에는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온다. 주식시장에서 나갔던 자금이었기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 이 일경이라는 자금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오케이, LG에너지 솔루션 자금으로 이쪽으로 좀 쏠린다면은 그 외에 다른 쪽의 자금은 과연 어느 주식으로 돌아올까? 부메랑처럼 돌아올까? 이게 돌아온다면 그 자금을 바탕으로, 어마무시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자금 납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경이라는 기관 주문액이 모였다라는 점이 기관들의 LG에너지 솔루션을 위해 어느 정도 자금 확보를 했다라는 점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대기 자금 향방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흐름. 자, 과거 작년 5월 SK 아이테크놀로지 IPO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때 당시 상장 이후로 기관들의 대기 자금이 유입된 업종이 호텔, 유틸리티, 자동차, 미디어였대요. 왜? 공통점이 이익 개선이 관찰됐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투자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익 추정 매매를 많이 합니다. 기관들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기관들은 숫자 놀이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전망이 보이면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하죠. 그리고 그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만약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 전망치보다 더 상회하는 이익이 발표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또 단기적으로 자금이 쏠립니다. 근데 만약에 전망을 이렇게 했는데 막상 다가오다 보니까 야 뭐야, 이렇게까지 전망을 할 게 아니라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전망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좀 예상을 한다면 그때 또 맞춰서 자금을 빼요. 기관은 굉장히 이익적인 측면에 예민하게 자금을 왔다 갔다 이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도 이익 개선이 관찰됐던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호텔, 유틸리티, 자동차, 미디어 쪽에서 매출액 상향 조정 폭이 두드러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에서 최근 이익 개선이 관찰됐던 업종 주식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유통과 자동차와 반도체였다라고 합니다. 유통과 자동차와 반도체. 아하.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이 자금은 어디로? 이쪽으로 다시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은요, FTSE, MSCI 등 주요 지수 조기 편입이 거의 확실시돼요. 자,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어떠한 장점을 가지느냐? 외국인 매수세가 붙게 됩니다. 외국인 패시브 매수세가 붙게 돼요. 자, 그래서 그 패시브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편입 전까지 교체 매매 수요가 발생하는 LG화학 외 2차전지 ETF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수급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 기존에 2차전지 관련된 ETF나 그 밖에 이제 상품들이 많았어요. ETF, 이 2차전지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애가 갑자기 느껴져 하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를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게 됩니다. 미리. 야, LG에너지솔루션 너 올 거야? 우리 레드카펫 깔아놓을게. 얼마든지 놀러와 하면서 레드카펫을 깔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미리 얘에 대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얘 때문에 이 2차전지 ETF를 사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생길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아하, 다른 이 한 바구니에 모여져 있던 다른 2차전지 관련 애들도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무엇이느냐? 첫 번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유통, 자동차, 반도체와 자,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한번 슬슬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같이 좀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예상 시총 금액이 70조 원이다. 이는 시총 3이다. 그 다음에 자, 과거에 삼성생명 상장 당시 한 달간 코스피 수익률이 0.7% 상승으로 다른 증시에 대비해서 하위권이었습니다. 하위권. 왜? 기존 시장이 아닌 새로운 모멘텀이 떠올랐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금이 이쪽으로 쏠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장들이 오를 때 유난히 우리 시장이 못 올랐다라는 거예요. 기존 시장이. 그래서 지금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증시는 올라요. 중국 증시는 올라요. 자, 대표적으로 미증시 다우 같은 경우에서도 어때요?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나스닥 마찬가지. 자, 전일자 반등을 했어요. 물론 최근에 낙폭을 좀 만들어줬긴 했지만 반등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반등세를 보여줬다. 그 외에 뭐 일본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그다음에 홍콩 역시 마찬가지, 유럽 또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무슨 우리 증시는 왜 또 오늘도 빠지냐고. 다른 애들은 반등을 주는데 왜 또 우리만 빠지냐고. 코스피, 코스닥 왜 이렇게 자꾸 너네만 빠지냐고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만한 이유가 바로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기존에 있던 국내 주식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몰려가니까 에이 더러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으니까. 알겠죠? 자, 근데 집 나갔던 애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자금이 몰렸는데 얘가 결국 다시 어디로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온다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있어요. 피닥이 있어요. 피닥이 있는데 요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상천외한 놈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P에 있던 자금도, 닥에 있던 자금도 몰려가요. 그러니까 P도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닥도 단기적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얘에서 자, 이제 다음 주 언제죠? 다음 주면 얘가 P에 들어와요. 자금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P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청약하려고 모아놨던 자금이 요만큼 있었는데 요중에 요 정도만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갈 거고 다른 요만큼이 또 어디로 들어갈까요? 다시 닥으로 들어오고 P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는 그래도 다른 증시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집 나갔던 자금이 다시 들어오니까 들어와 받아줄게. 레드카펫 깔아 놓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당장에 빠지는 거 보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아하, 요 뭉탱이 자금이 들어올 건데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잡아내야 된다. 그래야 요 자금들이 뒤늦게 들어왔을 때 너 그거 미리 잡아놨어?
우리가 올려줄게 냠냠 맛있게 먹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코스피 대비 시총 상위 20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특히나 시총 상위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자,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기관들의 자금 어디로 갈까? 그거를 미리미리 체크해보자. 자, 과거 SK하이테크놀로지 때도 보시면 이런 애들을 위주로 매수를 했는데 수익률도 많이 거뒀는데, 그죠? 그때 당시에 기관이 샀던 애들이 수익률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이렇게 기관 따라서 수익을 보려면 미리미리 잡아봐야겠죠? 자, 그랬더니 어때요? 지난해 기관들의 매도가 점진적으로 진행됐고 연초 이후에 올해 매출액 상향 조정 폭이 두드러진 업종. 무슨 말이느냐? 자, 올해 매출액을 예를 들어 요 정도로 전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요거를 올렸어. 야, 매출 우리가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잘 벌 것 같아. 이런 애들 쪽으로 단기적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몰린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유통. 자, 지금 기준 대비해서 3주 전 대비 1주 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요? 자, 바로 이번 달, 저번 달 말 대비 지금 이번 달 초에 전망을 했던 게 어때요? 2배 차이가 나요. 유통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 자동차예요. 얘네들 주목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LG엔솔루션 지금 조기 편입 확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관련된 ETF 한번 지켜보셔라.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역대급 자산이 몰렸다. 거의 1경 정도가 몰렸다. 그러면 자산이 몰린 만큼 기존 시장에서의 자금이 이탈이 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시장 대비 최근 국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 자, 그런데 그 집 나갔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재유입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된다면은 다시 시장은 빠진 만큼 올라갈 것이고, 안 된다면은 그때는 걱정해야 돼요. 불안해야 됩니다. 근데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은 그 집 나갔던 자금이 누가 많냐? 기관과 개인이 많은데, 기관은 뭐에 따라 많이 움직이냐? 아까도 알겠다시피 이익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매출, 성장률 이런 숫자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을 게 기관이고, 그 다음에 개인은 사실 뭐 그런 것들이 크진 않아요. 결국 개인을 보려면 이 유동성을 봐야 되는데, 개인의 유동성 흐름을 봐야 되는데, 개인의 유동성 흐름을 볼 때 있어서 가장 또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게 투자자 예탁금 규모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란 뭐냐? 내가 주식을 사거나 뭐 ETF를 사거나 주식 관련된 상품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 이체해 놓은 자금이에요. 이 자금은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한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주식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는 개인 자금이 많다라는 것이니까 개인의 자금이 일단은 주식시장 쪽으로 좀 들어왔다고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금이 이탈됐다면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좀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자금, 기관과 개인의 자금의 흐름을 이해를 할 때 이익적인 측면, 유동성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일단 개인의 자금을 봤을 때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이 고객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은행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즉 주식시장에서 다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언제든지 다시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은 다시 들어올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관을 바라봤을 때,
기관을 바라봤을 때 요거 일단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IT 업종 중심의 실적 전망 개선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4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여 기업들의 이익 전망 추정치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작년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는 만큼 기존의 전망치 대비 최근 기준으로 바탕으로 이익 전망치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있다. 아직 발표된 건 아니지만 발표되기 전에 가장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게 전망치가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주목할 점은 기존에 우려했던 올해 실적 전망치가 점차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200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240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초 전망치였던 230.8조 원보다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이에요? 자, 기존의 코스피 200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최근의 전망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관들의 자금이 그래도 이익 전망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에 자, 그 이익 개선세를 주도한 것은 어떤 업종이었느냐? 바로 반도체였다. 반도체였다. 그래서 아까 정리를 했을 때 기관들과 개인들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재유입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자, 시장과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시장을 바라봤을 때 과연 집 나갔던 기관, 개인 내 자금이 다시 들어올 거냐를 본다면, 첫 번째 기관, 최근 기준 이익 전망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다. 특히 코스피 200 기준 여기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은 뭐예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예탁금, 즉 고객 예탁금이 65조에서 70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금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장은 다시금 집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목을 바라본다면, 자, 그 집 나갔던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특히나 기관들의 자금은 최근 이익 추정치 상향한 종목들 위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 기준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과 반도체와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MSCI 등 이제 기타 상품의 MSC 등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2차 전지 ETF 및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비중 높게 포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유통, 반도체,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익적인 측면이 뭐가 좀 더 좋을 것이느냐를 판단을 해봐야겠죠. 마지막 와십니다. 자, 자금 유입의 가능성이 높은 최근 이익 전망, 이익 추정치
상향 주식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자, 따라오세요. 리포트 봅시다. 유통 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백화점만 좋았다라고 합니다. 4분기 프리뷰인데 백화점만 좋았대요. 명품과 패션이 끌어올렸대요. 4분기 소비를. 일반 생필품 지출은 높아진 기저 부담이 확인됐다. 그 다음에 올해 백화점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면세점과 편의점 트래픽은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통 섹터 내 탑픽으로 백화점 업계에서 압도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보유한 신세계를 꼽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텔 신라는 글로벌 여행 재개 가능성 염두했을 때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일상 복귀했을 때는 아무래도 편의점 관련된 BGF 리테일, 그 다음에 올해 자회사 상장 예상된 이마트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유통 관련해서 실적 발표 예정일이 언제느냐, 요렇게 된다라는 것 체크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예정일.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기존의 이익 전망치를 요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해놨어요. 근데요, 최근 기준으로 요거를 요렇게 상향을 했어요. 상향을 했다면 얘가 진짜 얼마나 실적이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게 발표가 되는 날이 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자, 최근에 전망치를 상향을 했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기대감이 높아졌다. 아하, 직전에 실적 전망치보다 전망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익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게 까보기 전까지는 이 기대감이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날 전까지는 주가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까봤는데 요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요것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것보다 좀 더 좋게 나오면 베스트겠지만 가능성은 요것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까놓고 봤을 때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만한 주식들을 만약에 내가 공략하고 싶다면 어떻게? 실적 발표일 전까지만 공략을 하셔라. 단기적으로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적 발표 전까지만 보는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기관들의 실적 전망치 상향에 따라 기관들의 매수세 유입을 체크를 하시고, 플러스 실적 발표일 전까지만 주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호텔 신라, 신세계, 이마트 이번 달 말 내지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실적 발표 예정일이 잡혀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2, 3주 정도는 좀 볼만한 종목들이라는 거 체크. 그 다음에 반도체는요. 반도체도 이렇게 잠정 실적 발표일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미 잠정치 발표됐기 때문에 패스한다면 그 외에 요렇게럼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번 달 말에 다 몰려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관심 있으시면은 이쪽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요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인데요. 자, 지금 현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21년 작년 4분기가 끝나고 22년 1분기가 찾아온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이익적인 측면에서 뭘 봐야 되냐면 작년 4분기 대비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 내지는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 위주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제가 뽑아온 건 뭐냐면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대한 증가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올해의 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를 보는 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연간 비교치입니다. 연간 비교치. 보세요. 일단은 코스피, 자, 코스닥 기준이, 야, 작년 대비 올해의 증가율이 40%가 넘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도 작년 대비 약 4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어마무시한 숫자죠. 코스닥.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띄었던 게 건설 건축 관련해 가지고 전망치가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운송이 어마무시하죠.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 1분기까지는 그래도 전망치가 괜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운송.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작년 4분기부터 점차 회복을 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1분기 내지 올해까지의 성장률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 그 다음에 미디어 교육도 폭이 컸습니다. 미디어 교육도 워낙 작년에 OTT 관련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강한 실적 상승을 보여줬지만 올해도 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좀 있다. 그 다음에 소매 유통 관련해서도 작년 3분기에 좋지 않았지만 4분기 회복하면서 올해 1분기 내지 올해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좀 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반도체 말할 것도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좋을 전망이 잡혀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미디어 교육, 유통, 반도체 소프트웨어, 운송 자동차, 건설 건축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표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리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질에 집중해서 실적을 보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실적에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번 24일 주에, 즉 다음 주에 대형 IT 업체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자, 대표적으로 LG노텍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영업이익 양호할 전망인데 성과급 변수가 있다. 대형 OLED 수익성 개선, POLED 수익자 전환, OLED 잠재력을 보여준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LG 디스플레이도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띌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대부분 IT 업체의 작년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률이 거기에는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주력 사업 위주로 성장은 이어질 것 같다. 시기별로 갤럭시 새로운 모델 출시, 아이폰 새로운 모델 출시, 그 다음에 중반경의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완화, 차량 관련 부품 업체 매출 증가 등이 이어지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쇼티지 연중 내내 나타날 전망이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뭐예요? PCB. 제가 DDR5 강의할 때도 했고 여러 차례 강의했던 PCB는 계속해서 연중 내내 쇼티지가 뭡니까? 공급 부족 현상, 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타이트해. 이런 애들 중에 공급을 잘 하는 업체들은 돈을 계속 벌어 나가는 흐름, 그게 연중 내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하. IT 관련해 가지고는 뭐가 중요하다?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관련, 차량용 반도체 관련, PCB 관련 애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기 보시면 견조한 MLCC 모멘텀 하에 기판 사업부만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개선되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연된 매출, 즉 연기된 늦춰진 매출이 반영이 되면 3천억 가까운 영업이익 창출 가능해 높은 성장 기대가 되고, LG노텍 같은 경우 이 아이폰 모델이 비수기 공백을 메꿔주고 하반기에는 전장 부품 사업부 실적 개선이 크게 나올 것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OLED 산업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질이 높아질 것이다.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띌 것이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싼 애들은 LG전자랑 LG 디스플레이가 싸고, IT 중에 자동차 관련된 모멘텀을 만약에 원한다 하면은 삼성 SDI, LG전자, LG노텍. 업황 측면에서 패키지 반도체
반도체 패키지 기판 PCB 쪽이 가장 밝으며 그 중심에 누가? 삼성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크게 이제 일단은 IT 전자 쪽을 본다면 저평가 모멘텀은 누가?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자동차 모멘텀은 지금 삼성 SDI, 그 다음에 LG이노텍,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LG전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PCB 모멘텀. 근데 요게 가장 좋을 거다라는 평가를 해요. 이 리포트에서는 쇼티지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리포트를 다른 것도 보자면, 자, 얘도 볼게요. 전기전자 커버리지 관심인데, 자, 올해 실적 상향 업체 또는 자동차양 매출 확보 업체가 좀 중요하겠다. 연초에 호실적과 애플카 등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수익률을 시현 중인 게 국내 테크 종목들인데, 작년 4분기 실적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연간 실적 상향할 수 있을 업체들을 주목해야 되는 시기다. 작년 연초처럼 자동차를 전방산으로 확보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 전기전자 대형주 모두 자동차와 유관하고, 그 다음에 커버리지 종목 중에서는 해성 EDS, 서울반도체, BH가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동차 모멘텀 누구? 해성 DS, 그 다음에 BH,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도 있다. 그 다음에 자, PER 기준 밸류에이션 측면 자 보자면 지금 PER은 10배 이하인 게 좀 싸다라고 했죠. 작년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BH 요 정도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자면 전기전자 주요 기업의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일회성 변수가 발생했다. 뭐냐? 너무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상여금을 뿌린 거예요. 작년 말에. 네. 연말에 성과급 파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성그룹은 8년 만에 특별 상여금 지급을 했는데 기본급의 최대 200% 규모래요. 와, 돈 파티했죠. 대표적으로 삼성 SD랑 삼성 전기고 LG노텍 역시도 상여금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작년 말에 돈 파티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나간 자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측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일회성 자금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훼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왜? 그만큼 돈을 겁나 잘 벌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돈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더 사기를 갖고 올해 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오히려 올해 좀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자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장기화로 인해 자동차 전지가 예상보다 미흡할 것이고, 삼성전기는 MLCC가 단기적인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지만 FC, BJ를 앞세운 패키지 기판이 선전하고 있고,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 판매 호조 동행하며 1분기 비수기 진입과 전년동기 높은 기저 효과가 관건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글로벌 공급난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 공급망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적인 공급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생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강조를 했냐면 오미크론 얘기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 오미크론 확산세가 선진국 중심으로 쫙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신흥국 중심으로 확산됐었던 델타가 줄어들면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아하라, 공급망 훼손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오히려 우리 증시가 궁극적으로는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공급망 훼손에 대한 회복 움직임. 이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업종이 누구다? 자동차 반도체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흐름이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역시 생산 차질 이슈가 완화가 되며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여기에 최근에 또 어제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던 게 뭐였어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요 쇼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에 협업을 한다면 자동차 쪽 주목을 해보셔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뭔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리포트로 좀 넘어오자면 여기에 반도체는 하나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는 게 일단은 기사 보시면 반도체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서 1위 굳히기 TSMC vs 맹추격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쩐의 전쟁, 삼성은 뛰는데 나르는 TSMC가 올해 설비 투자 52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 연간 40조 투자로 맞불을 붙일 삼성전자. 자, 여기에 공급난에도 자동차 수출이 9년 만에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친환경차가 날았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그죠? 그래서 2차전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업황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면 그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도 슬슬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리포트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종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뭘까? TSMC의 50조 원 투자가. 자, 그래서 TSMC가 올해 예상치를 400에서 440억 달러, 작년 대비 40% 늘어난 수치를 제시를 했다. 왜 그렇게 투자를 늘리느냐? 일단은 구조적인 비대면 수요 호조, 워낙 반도체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급업체인 TSMC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공급을 늘릴 만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이 타이트해진 이유. 이게 왜 나오냐면 기술력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한 차이. 점점 초미세 공정으로 가는데 7나노, 5나노, 3나노로 가는데 이를 따라오는 경쟁 업체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주요 지금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서로 좀 더 앞서 나가려고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랑 또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TSMC는 더 투자액을 늘렸다. 그래서 이에 따라 ASML, 램 리서치, AMAT. 자, 제가 과거에 반도체 8대 공정 강의하면서 대표적인 장비 업체, 최대 수요 업체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던 대표적인 업체들이었죠. 이런 애들의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국내 업체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 게 대표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있다. 왜? TSMC를 비롯한 대만양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TSMC가 투자를 한다면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여기에 들어간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라는 부분. 그래서 한미반도체 최근에 한번 차트 흐름과 실적 흐름 보시면 차트 흐름과 수급 흐름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한번 쌍봉 맞고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거래량 늘면서 추세 돌렸어요. 추세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한 지지라인 27,500원의 강한 지지라인을 바탕으로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고점은 37,500원의 강한 저항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과거 저항을 받았었던 국면에서 저항을 받아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줄어들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수급 들어와주면서 돌파 흐름만 나와준다면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해질 만한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인 신고 라인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또 수급을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 투신과 금투, 연기금까지도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포트 가서 삼성전기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여러분들, 자, 제가 최근에 LG노텍 얘기하면서 삼성전기도 같이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도 리포트 나왔습니다. 테슬라양 대규모 자율주행 카메라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기가 LG 이노텍과 함께 테슬라 자율주행 카메라 2차례 참여 중이다.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모든 라인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 카메라 납품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1조 원 이상이 될 것 같고, 입찰 결과에 따라 테슬라 내 삼성전기 점유율이 50% 정도로 도달할 가능성까지도 열린다. 작년 7월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향 자율주행 카메라 4,900억 규모의 수주를 했는데, 자, 자율주행 카메라 매출이 작년 대비 올해 더 증가할 전망이며 LG노텍과 함께 글로벌 양강구도 구축을 예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거는 이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고, 기존의 사업부인 MLCC가 가장 중요한데, MLCC가 올해 1분기부터 회복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며 경쟁사 생산 차질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무라타. 얘가 MLCC 거의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삼성전기가 2위고, 1위 업체인 무라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15일부터 일부 라인 가동 중단에 걸렸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MLCC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요 무라타 가동 중단으로 인해 타이트해졌어요. 그러면 이 공급을 하는 다른 업체는 당연히 주물량이 몰릴 것이고 더 가격을 올리든가 해서 이익적인 측면이 개선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삼성전기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보셔라. MLCC에 대한 단기적인 수혜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지금 테슬라양 자율주행 카메라 쪽으로 해가지고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여기 아까 보셨다시피 PCB 관련해가지고도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게 삼성전기다. 오케이? 그래서 삼성전기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올해 이번에 또 아까 봤던 게 TSMC 투자에 따라서는 이제 한미반도체였고, 오늘 좀 살펴본 종목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유통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세계인데, 자, 신세계 차트 흐름이랑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자, 이런 애들은 뭐가 중요했다? 아까도 봤다시피 실적 전망치 상향에 따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적 발표일 전까지만 주목하는 거, 요거 포인트 잡아야 돼요. 자, 신세계 일단은 최근에 기관들이 어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시즌 바로 그 전까지 기관들이 겁나 사다 봤네요. 그죠? 이러다가 기관이 다시 사 담는가 싶으면 그때 같이 사도 되겠죠. 그죠? 차트상의 흐름은 어때요? 흐름이 좋진 않아요.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예요. 22만 5천 원의 지지라인 받아주면서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얘가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돌리면서, 즉 이 구간으로 올라오면서 기관들의 매집세가 붙어준다면 그럴 때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만하겠죠. 단기적으로 공략한다면 1차적인 저항 때 30만원 부근까지는 공략해볼 만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유통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호텔신라, 뭐 이마트 정도 본다면, 호텔신라 일단 기관들 수급 볼게요.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으라라는 게 아니라 기관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가 싶으면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 뭐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얘는 차트상의 흐름도 애매해요. 7만원대의 지지라인을 잡아주면서 좀 더 아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아마 좀 더 한 이번 달 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얘가 만약에 8만원대를 돌파하면서 뭐 기관들의 수급이 붙으면은 단기적으로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이마트도 수급 보시면은 뭐 기관들 계속 매도했어요. 기관들 계속 매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얘는 1차적으로는 지금 한 14만원대 지지를 받아준 상황에서 이렇게
중기 쌍봉맞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14만원대 지지받고 다시 수급 붙어주면서 올라와만 준다면 다시 17만원대까지는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차트 흐름을 또 뭘 볼까요? 자,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기 아까 봤나요? 자, 삼성전기 볼게요. 일단은 오늘 외국인 기관 많이 샀네요. 연기금도 많이 샀고요. 그러면서 차트 흐름 좋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추세, 상승 추세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시켰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사실 18만원 구간대에서 좀 사볼만 했거든요. 샀다가 20만원 위로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PCB 쪽이 좋다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PCB 업체들 한번 볼게요. 심텍은 이격이 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막 공략해볼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기관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좀 잡아주는 상황이네요. 대덕전자도 기관들 꾸준한 매집세에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중기적인 추세 그려보면은 요런 추세 나오는데 자 추세 하단 한 2만원 정도 내려오면 살보면 하겠지만 지금은 좀 애매하다. 지금은 추세 좀 상단 부근에 걸려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도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네요. 지금 공략할 만한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 얘도 기관들의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BH 정도 보자면 BH 최근 기관들 수급 세네요. 오늘도 많이 샀네요. 연기금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모펀드 투신 쪽도 많이 사네요. 제가 BH 보시면 얘는 진짜 깔끔한 박스권입니다. 깔끔한 박스권이 요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박스권 하단에서 사모으고 상단 부근부터는 파는 전략이 좋긴 한데 만약에 얘가 상단을 돌파해준다면은 탄력이 붙을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어디까지? 한 27,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그 구간을 뚫어만 준다면 신고 라인이기 때문에 더 탄력이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LG전자 볼까요? LG전자 기관들이 들어오다가 다시 나갔네요. 다시 들어올 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LG노텍도 들어오다가 잠깐 좀 멈췄고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도 들어오다가 잠깐 멈췄는데 다시 또 들어오는 시점에서 공략해볼만 하겠지만 야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또 특징적입니다. LG디스플레이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역대급 흥행을 펼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청약 관련해서 시장은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 청약 자금으로 싹 몰렸던 자금이 청약 이후로 어디로 쭉 들어갈 것 같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시장이 유독 우리 시장만 자꾸 괴롭혔던 이유 어느 정도 좀 아셨길 바라겠고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집 나갔던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면 빠진 만큼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게 바로 인지상정이니까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분명하게 냉혈하게 냉철하게 냉정하게 그 이후의 흐름을 자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이라면 그 긍정적인 방향에서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준비 차원의 영상을 좀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봤더니 최근 흐름들이 쫙 이랬고 아하 최근에 실적 전망 상향치가 나왔던 대표적인 업종이 유통과 반도체와 자동차였는데 특히나 반도체 쪽에 굉장히 최근에 강한 모멘텀이 좀 붙고 있다. 대표적으로 PCB가 가장 좀 강했었고 그 외에 또 TSMC,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 움직임에 따라 장비 업종도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아하. 그래서 제가 과거에 파운드리 투자 수혜주로 알려드렸었던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수혜주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일단 당장에 요 이제 매출 전망치 상향 조정 나오는 종목들을 과연 기관들이 좀 매집을 하는지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조금이나마 힘든 시장에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